예,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, 여러분이 2주 동안 기다린 시간이죠. 바로 정치 비사이드로 문을 열 텐데요. 정말 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도 정말 엄청나게 변합니다. 이 변하는 상황을 날카롭게 짚어보는 시간인데, 자,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예. 자, 당원 게시판가 어떻게 돼요? 당원 게시판은 거의 이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지난주 목요일 의원총회에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냉각기를 갖자. 일종의 뭐 휴전 제안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문제를 제기한 쪽 분들이 일단 뭐 더 이상의 추가적인 공세를 하지 않고 멈추게 되면 뭐 공격이 있으니까 수비도 하고 방어도 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그 이후로는 거의 뭐 잠잠해졌습니다. 그런데 이게 휴전이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?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.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? 예,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나오면 그걸로 다 확인하면 되는 거죠. 그렇군요. 근데 그 수사가 몇 개 되죠. 그러니까 어젠가 그저께 왜 고소한 게 있잖아요. 또 저 법률 지원. 그건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한 쪽 한동훈 및 한동훈 가족이 여론 조작을 했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 한 뭐 대여섯 건 고발을 했고요. 거꾸로 허위 사실로 그 명예훼손을 했다 해서 저희 당 법률위원회에서 한 유튜버를 이제 고발을 한 거고요. 그게 같은 사건이니까 동전의 양면이니까 함께 수사가 되고 진실 규명이 어렵지가 않습니다. 그만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? 네. 그럼 용산 측도 좀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글쎄요, 보십니까? 뭐 그거는 그러니까 용산 측의 입장 표명이 있다 그러면요. 1068건의 그 게시글 중에 한동훈 및 한동훈 가족 명의로 쓴 글 총 1068개요. 그중에 저희 그 자체 조사 결과 욕설이라든가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게 12건이 발견이 됐는데 그건 가족 명의는 없고 한동훈 명의만 있어요. 근데 그거는 뭐 욕설 이런 게 있으면 그 모욕죄가 성립 가능하거든요. 그 친고죄. 그건 친고죄이기 때문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 부인께서 직접 고소를 해야지만 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. 예. 근데 대통령실이 근데 아무런 메시지 같은 게 없죠. 그러니까 말려들기. 그렇습니다. 뭐 특별한 이 문제에 대한 특별한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 문제의 성격을 친한계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에 보면은 조금 이 모종의 의도가 있다. 네.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계시는 거죠? 예,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게요. 예. 저희 당원 게시판에요. 하루에 올라오는 그 게시글의 숫자가 적을 때는 1000개 정도, 많을 때 한 3000개 정도 된답니다. 그런데 한동훈 및 그 가족 5명의 명의로 올라온 걸 1068건 아닙니까? 일평균을 내보니까 2.39건이에요. 그럼 제일 적게 올라오는 게시글 1000을 분모로 잡고 1000분의 3, 3건도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0.3% 글을 올려갖고 여론 조작 한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? 애시당초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걸 가지고 그 당 외부에 뭐 기승전 한동훈 죽이기 뭐 이런 그룹들이 있습니다. 뭐 그런 그룹들이 막 이 소동을 일으켰죠. 근데 당내에서 좀 귀가 얇은 저희 당 일부 의원들이 거기에 부안해동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론 조작하는데 그렇게 하고 여론 조작이 되겠습니까? 근데 만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가정하면 이게 시기상으로 왜 지금이었을까요? 그러니까 아마도 뭐 김옥균 프로젝트다 해서 뭐 전당대회 당시에는 익십 논란. 그래서 제가 이번 당계 소동을 제2의 익십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는데 어떻게든지 한동훈을 당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되겠다. 근데 그 목표는 계속 일관됩니다. 근데 다만 수단이 바뀌는 거죠. 수단과 방편이 바뀌어서
요번에는 요게 당원 게시판 요게 그럴싸하고 뭐 제2의 드루킹하면 뭐 줘도 되는 것 같고 대중적 그 호기심과 관험증도 자극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등등 해서 시작한 것 같은데 지난주 목요일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의 냉각기 가짜라는 것은 사실상 그 도발을 시작한 측으로부터 봐서는 이게 별 볼일 없구나. 예. 별 볼일 없구나. 예. 실패로 끝났다. 뭐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. 만일 그런 쪽의 해석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나중에 또 이런 다른 종류의 성격의 시도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? 뭐 그럴 개연성은 있겠죠. 근데 이 정도 해보면요. 그런 식의 뭐 정치적 분탕질로 한동훈을 대표직에서 끌어낼 수 없다라는 현실을 자각하면 더 이상 안 할 텐데 미련이 있으면 또 할 수도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이렇게 여쭤보는 게 이제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 문제를 연결시켜서 이탈표가 나오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? 오늘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뭐 백브리핑을 하나 했어요. 근데 일부 언론에서 이제 전략적 모호성. 예, 뭐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당시 재표결 때 당의 스탠스가 뭐냐.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. 그런데 그 몇몇 사람들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표현을 신지호가 먼저 쓴 거다 했는데 저는 먼저 쓴 적이 없고요.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. 네. 그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제가 먼저 시작한 줄 알았는데. 그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정치학에 나오는 얘기잖아요. 정치학에 나와 특히 이제 정치학 박사시니까 네. 신지호 박사님이 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. 제가 이렇게 그 언론에 나가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이제 언론의 그 표현이 뭐 과히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다. 그런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한동훈 대표의 그 백브리핑을 보면은 이 굉장히 국가적 중대사인데 예. 여기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유지한다. 이렇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신중하다는 의미다.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의미다. 네. 그러니까 모호성이 아니라 신중함이다. 전략적 신중함으로 좀 전략적 신중함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제 저희가 신평 변호사님과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네. 신평 변호사님이 이제 본인이 대통령 측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좀 신지호 부총장님이 그대로 얘기하면 젊은 정치인으로서 네. 술 좀 그만하시고 네. 그 용모를 단정히 알아서 네. 제가 넥타이를 안 매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보세요? 그분이 어제 그런 얘기를 하셨네요. 그때 보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.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연령이 어떻게 되는가 연세를 좀 알아봤더니 6학년 8반이더라고요. 6학년 8반인데 저도 6학년 1반이거든요. 그래요? 저보다는 인생 7년 선배신데 60 넘은 저를 젊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 다른 얘기는 제가 반응할 그건 없는 것 같아요. 반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. 근데 그 신평 변호사가 그 페이스북에 최근에 저에 대한 반박글을 쓰면서 제가 참 눈에 띄는 단어 하나를 발견했거든요. 그게 뭐냐면 그쪽 진영 사람들은 왜 그런 식이냐라는 문제 제기예요. 그쪽 진영 사람들. 그러니까 본인은 그쪽 진영이라는 건 보수 진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. 본인은 보수 진영이 아니라는 걸 실토했잖아요. 그리고 대통령의 멘토도 아니라면서요.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자중자애하면서 잘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참 그리고 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차명법인 탈세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거 신 부총장님께 이거 어떻게 보세요? 이거말로 이제 젊은 정치인의 패기는 좋은데 기본적인 팩트 체크는 좀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지르는 건 좋은데 좀 팩트 체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좀 하자. 저한테 이제 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게 정치자금법 위반했다. 이건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슈퍼챗이나 무슨 자율구독료 이런 걸 통해서 그 이익을 누렸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그 수입을 잡으면 안 되는 건데 그게 부당한 그 정치 자금을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같아요. 그런데
이 장해찬 씨가 뭐 오늘 2016년에 어땠고 2017년에 어땠고 2018년에 어땠고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. 그때 저는 그냥 야인이었어요. 야인.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이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그냥 질러나 보자 해갖고 그렇게 질른 것 같으니까 한 뭐 좀 앞으로는 좀 더 의미 있는 그 의혹 제기나 문제 제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그 감사원장 뭐 탄핵 소추안이 이제 내일 표결을 하죠. 그다음에 검사 이 세 분에 대한 탄핵도 내일 탄핵 소추안도 내일 표결을 하는데 이게 18번째라고 하거든요. 네. 이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? 이 이유가 뭐 국정마비 아닙니까? 국정마비다. 예. 더군다나 이제 6개월 내에 끝장내자면서요.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도 이런 식으로 파행을 하게끔 하고 주요한 정부 기능을 마비를 시켜서 사회 혼란을 조성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거리 투쟁에 뭐 좀 사람들을 많이 유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헛된 망상에서 좀 이러는 것 같은데 결국 저는 이건 뭐 실패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왜 실패할 거라고 보세요? 왜냐하면 그 대중적 소구력이 없어요. 이게 이제 무슨 주장을 할 때 그 그럴듯하게 다가오고 대중의 심금을 울려야 되잖아요. 예. 그런 게 없어요. 그런 요인이 없습니다. 그냥 이재명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그 시커먼 속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거든요. 그 뭐 보니까 예산도 그 대통령실, 감사원, 검찰, 경찰 다 예산을 전액 삭감했더라고요. 네. 근데 이게 전액 삭감이라는 거는 그거 조금 오바 아닌지 모르겠어요. 물론 뭐 본인들이 그게 그대로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. 아니 그 전액 삭감했으면 그냥 통과시키면 되잖아요. 어제 왜 통과를 안 시켜요? 물론 이제 우원식 의장이 상정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10일까지 해오라는데 내일 만약에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과 2명의 검사 탄핵소추 의결을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10일까지 예산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. 네. 이게 뭐 감사원장 탄핵한다는 게 이게 정말 황당무계한 일이거든요. 이게 뭐예요? 지금 정치적으로 편향됐다. 뭐 정치 감사를 했다. 이게 무슨 뭐 탄핵 사유로 삼던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예. 그 전임 감사원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인데 예.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그 평가 조작했다는 감사를 해가지고 그 당시 문재인 정권하고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다가 정계 투신하기 위해서 대선 출마 위해서 임기가 남아 있는데 사퇴를 하면서 그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게 지금 최재의 감사원장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서 73년 감사원 역사상 처음으로 감사원 출신이 됐다. 맞아요. 이제 감사원은 정치로부터 독립해서 뭔가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된다.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. 그런 사람을 왜 탄핵을 시켜요? 그리고 이게 사실은 날짜가 이 탄핵도 탄핵이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하고 예산안이 뭐 저 우원식 의장이 예산안 통과시켰다는 날이 12월 10일 둘이 겹치거든요. 물론 김 여사의 특검법안은 뭐 통과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많지만 근데 이게 또 할 거란 말이에요. 이제 민주당이 또 한다고 하는 예상이 많더라고요. 그렇죠. 뭐 이번에 안 되면 이제 다음 회기 때. 그렇죠. 또 다음 회기 때 또 발의하고 뭐 할 텐데. 근데 민주당 작전이 저희 당 의원들을 그 동요시킬 만큼의 뭐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. 민주당 작전이. 그게 너무 자주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쏟는 상황도 아니게 된 것 같기는 하지만 상설특검 지금 하겠다고 그러고 규칙 개정해가지고 그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헌재 이 권한쟁의 심판도 하고 막 이러는데 만일 헌재에서 이런 게 각하나 뭐 이렇게 돼버리면 상설특검 그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.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게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 선거법 그 항소심에 가서
해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그 기간 중 재판은 정지가 되거든요. 예. 예, 그런데 이 지금 그 상설특검 있잖아요. 이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못 하잖아요. 원래 상설특검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. 그걸 집행하자는 거니까 새로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. 예.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 헌법소원이라든가 권한쟁의 심판 소송인데 그거의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그러면 그 행정행위가 중단이 되는가 그렇지는 않답니다. 그렇지는 않아요. 그것과 무관하게 행정행위는 지속이 돼야 된다는 거죠. 근데 상설특검법에 보면은 3일 이내에 국회에서 넘어온 추천자들 중에 한 명을 고르게 돼 있어요. 예. 근데 고르지 않을 수도 있죠. 고르지 않을 경우에 예. 고르지 않는다는 건 대통령의 의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. 지금. 뭐 고르게 되어 있는데 처벌 조항에 따로는 없어요. 예. 처벌 조항에 따로 없어요. 그거 가지고 또 탄핵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. 예. 이재명 선거법 1심이 얼마나 걸렸어요. 633인데 2년 2개월. 2년 2개월. 그 공직선거법 270조 보면 선거사범위 재판 기간에 대한 강행 규정으로 돼 있어요. 그럼 그거 어긴 판사 똑같이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네. 근데 뭐 하여간 이 김 여사 문제는 근데 계속 그쪽에서 제기할 것 같으니까 네. 이거는 좀 어떻게 좀 수습이라기보다도 하여간 뭔가 조치가 필요하니 계속 발목 잡는 거 아니에요?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. 뭐 저희 당으로서도 참 제일 뭐 큰 숙제죠. 네. 그리고 이 지금 집단 기권 네. 이게 뭐 한다 이거 아닙니까? 이거가 뭐 또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이거는 이게 뭐의 위반이라고 그러더라. 하여간 막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? 근데 오늘 이제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어요.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유주의 정당에서 그런 식의 뭐 이를테면 뭐 편법으로 보이잖아요. 국민들이 볼 때 당당하지 못하고. 그러니까 기표소에 들어가서는 반란표가 나올 수 있는데 기표소에 안 들어가면은 반란표를 아주 원천 봉쇄할 수 있지 않느냐, 차단시킬 수 있지 않느냐. 뭐 그럴 듯한 아이디어인데 좀 궁색해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하더라도 며칠 전에 확실한 당론을 정해서 의원들의 양심을 믿고 양심에 맡겼지만 결과적으로 행동 통일이 됐다. 이런 걸 보여줘야지 그 당이 국민들로부터도 좀 괜찮네 이렇게 보이지 그런 식의 편법까지 써가면서 하는 게 과연 맞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. 글쎄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장동혁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. 12월 3일이 오늘이죠. 네.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. 이 최근 통과된 특검법은 명태균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 명태균 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. 그 어떻게 보세요? 이 명태균 사건의 성격을 뭐라고 보십니까, 부총장님께서? 이게 정치 브로커에 의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 농단에 주요 정치인들이 거의 연루가 돼 있다. 뭐 그런 정도라고 연루 의혹이죠, 의혹. 이제 그건데. 저희 당의 그 특검에 대한 입장은 보안성의 원리 아닙니까?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특검하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. 검찰이 손도 안 댄 사안에 대해서 특검하자고 한 적이 없고 검찰 수사가 일단락이 됐는데 국민적 의혹이라든가 사회적 의구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해소가 안 되고 뭔가 찝찝하고 그거 저 검찰 수사 제대로 한 것 같지가 않아. 뭐 이럴 때는 보안성의 원리에 입각해갖고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을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다음 주 10일에 처리하고자 하는 그거는 명태균 게이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지금 창원지검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잖아요. 제가 듣기로는 그 관계자들 용산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.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. 창원지검의 이 수사가 예사롭지가 않다. 검찰 수사 과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된 것도 없잖아요, 지금. 뭐 부실 수사, 덮어주기, 늑장 수사 뭐 이런 게 아직까지 나온 게 없잖아요. 그런데 무조건 덮어놓고 그냥 지금 수사 진행 중인데 특검하자 그러면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? 그래서 장동혁 최고위원이
그 명태균 수사가 끝나봐야 판단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이죠. 오세훈 시장 오늘 명태균 씨 고소한다 그러더라고요. 네. 예.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지금 그것도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게 있는데 이 내후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당무감사 얘기를 아마 한 모양이에요. 네. 그죠? 네.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요. 저희 당 당원 당규에 보면 1년에 한 번 이상 당무감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감사는 특별한 당무감사가 아니라 정기감사입니다. 정기감사예요. 임시감사가 아니고 정기감사고 그리고 지금 저희 당의 사고 당협이 30군데가 넘는다고 그럽니다. 그리고 이름은 걸쳐놨지만 사실상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는 당협도 꽤 된다고 그럽니다. 그러면 내후년 5월인가요? 지방선거가 있는데 예. 최소 1년 전까지는 정비를 해야지 지방선거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? 그런 차원에서의 당무감사, 정기감사입니다. 일각에서는 그 당무감사가 한동훈 대표가 군기를 좀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. 네. 그거는 아니라고. 그건 뭐 해석의 자유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겠지만요. 네.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 당원 게시판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시끄러운 상황에서 이제 당무감사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네.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네.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이면 이제 저희 당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게 네. 당무감사나 뭐 총선 공천 무슨 이제 성적표를 매길 때 이런 식으로 방송에 나와서 열심히 그 상대당과 맞붙어서 이슈 파이팅 하거나 이런 거를 별로 반영을 전혀 안 해요. 민주당의 경우에는 뭐 방송에 몇 번 나가서 뭐 패널로 몇 번 나가서 뭘 했다. 뭐 SNS에 뭐 무슨 정치적인 뭐 그런 글 예. 이런 것들 몇 편을 썼다. 이런 것들 다 숫자로 또 카운트해서 계량화시키고 그 공천 기준의 한 요소로 넣는데 예. 저희 당은 뭐 지난 총선 때 그 일도 반영을 안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방송 나와서 괜히 뭐 말실수를 해갖고 망신민살 뻗치느니 안전빵으로 가자.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방송 출연이나 이슈 파이팅에 소극적이에요. 예. 그러니까 전투력에서 밀린다. 지금 가뜩이나 숫자로도 밀리잖아요. 엄청 밀리죠. 숫자로도 밀리는데 전투력에서 밀리면 다 밀리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는 당무감사의 한 저기로 넣자. 채점 기준으로. 뭐 이런 얘기가 중요는 한데요, 요새. 네. 그죠? 어쨌든 그거는 뭐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. 아니 당무감사 기준만 조금 바꾸면 되는 거예요. 이미 한 2달 전에 앞으로 당협위원장들의 활동 평가하는데 이런 것도 넣겠다 이미 공지를 했습니다. 네. 그거 사실 중요하죠. 사실은. 그렇죠. 네. 맞아요. 맨날 SNS에 동네 맛집이나 올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. 네. 맞습니다. 예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,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